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률은 하락을 했지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3대 지수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32,42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에서도 0.55%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3,889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2,961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30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도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0.15%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3,0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26%가 빠집니다. 9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보시면 0.01% 소폭으로 오르면서 407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399종목, 401종목이 오르고 있고 42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91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92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65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81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1,56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물량은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2억 원, 기관은 333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865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나큰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방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니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한겹낭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감행한 것은 지난해 4월 14일 이후로 약 1년 만입니다. 휴니드 오늘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지금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1% 상승하면서 주가는 6,77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루페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지금 3%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여권 후보를 앞서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루페인트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 T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줬는데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고가보다는 빠졌지만 여전히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는 9.55%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인 스판덱스의 수급이 올해에도 견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재료 통합 효과와 재고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에 좌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WTI는 배럴당 5.9%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극동 유화의 주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4%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2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오일 이어서 보시면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8만 원 조금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는 장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1%에 가까운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개 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역시나 크나큰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방산주들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텍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빅텍은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지만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7,530원을 지나고 있고요. 스펙코도 역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함께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CIS와 미래컴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CIS와 DH 그리고 미래컴퍼니와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 정보 과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CIS는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1%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에서도 6%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3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에서도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지만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17%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용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퀄컴으로부터 5G와 차물 인터넷 반도체 칩셋에 들어가는 메모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글로벌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대만 미디어텍도 함께 인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와 메타버스 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앞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잘 가고 있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과 전기가스업, 의료 정밀, 은행 업종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과 서비스업, 음식료품에서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다수의 업종에서 지금 상승세가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6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비금속, 기계 장비, 금속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에는 섬유 의류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과 운송, 기타 서비스, 기타 제조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NC소프트와 삼성전자, KB금융은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면서 맞아요.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락을 했다가 네. 또 상승으로 됐다가 지금 뭐 보합 수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 미국의 오늘은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장 초반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도코모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번 주에 캐나다 이동통신사와 또 계약을 사스크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또 일본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삼성전자 진짜 열심히 열일하고 있어요. 해외 유수 업체들과 함께 마치 일을 하고 저희처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다각화하는 시각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5G 장비 국내 부품 조달이 약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 협력사 수혜가 더 커지고 글로벌 투자 확대가 5G 쪽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호재 속에서 5G 종목들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나요? 네, 뭐 많이 좋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서진 시스템과 오이솔루션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특히 서진 시스템 8.4%가량 많이 올랐어요. 올랐고요. 또 5G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KMW. 맞아요. KMW. 네, KMW도 1.3%가량 올랐습니다. 많이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승 흐름이 나왔고 웨이브 일렉트로 주가도 2% 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일본과 계약 맺고 또 저번 주에 캐나다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이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대표적인 종목은 뭐 KMW가 많이들 아시는 종목으로 실적 가치도 괜찮고 여러모로 이 5G 업종 중에서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은 있잖아요. 또 실적도 좋아질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적 다들 이제 그 납품하는 회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사실 5G 업종 자체가 좀 많이 부진을 했었어요. 소외된 업종이었었잖아요. 소외돼 있었죠. 최근 들어서. 그래가지고 5G가 또 잘 갈 때는 좀 잘 가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올해 매출액이 지금 컨센서스가 7,756억으로 전년 대비 140%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91억으로 1,500% 무려 16배나 늘어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역시 1,640억 원 매출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314억으로 영업이익이 328%나 늘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KMW 역시 매출이 6,677억 원 그래서 97% 오른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3억 원으로 289%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이 컨센서스 수치가 좀 증가세를 보여서 이 5G에 여러모로
상황들이 다 같이 좀 오름세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5G 투자가 어떻게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네, 5G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네. 6월 이후에 5G 투자가 좀 본격화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내 5G 트래픽이 LTE의 85%까지 높아졌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기지국 숫자는 LTE의 15%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5%까지 트래픽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지금 기지국 숫자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기지국도 늘려나가면서 또 기지국 늘려나가면 또 트래픽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해외 유수의 장비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라든가 일본 이쪽과 또 삼성전자가 맺으면서 또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 밑에 있는 하청업체라든가 아니면 5G를 공급하는 납품 업체들이 굉장히 아까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오이솔루션, KMW 등등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5G 업종에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또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와 또 손을 잡게 되면서 5G 업종 전반에 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이 안건 상정이 또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안건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HLB가 잘 올라가다가 또 반등을 하다가 또다시 좀 내리막길을 타는 뭐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그리고 네. IR 과장된 IR을 했다. 이런 것들 포장을 과장했다. 네. 이런 말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24일 날 열리는 6차 증선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사 안건이 이번 증선에서 상정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과장된 IR을 통해서 주가를 띄웠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좀 다루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금융감독원 여기서. 자, 그래서 임상 실패가 3개월 만에 성공으로 바꿔서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인데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조사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임상 실패가 아니라는 또 판단이 지속해서 나오는 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국과 제약업계 입장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증선이가 사실 뭐 신약 전문가도 아닌데 증선이 뭐냐면 증권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맞아요. 네. 증권선물위원회이기 때문에 증선이가 신약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HLB를 좀 못 잡아서 이 안달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HLB가 이미 이 HLB 신약이 중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판매 중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뭐 짝퉁 이런 거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도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가짜약이다 싶으면은 네. 이 손절을 할 거 아니에요, 손절. 그렇죠. 네. 끊어버릴 텐데 근데 이제 아직 잘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전직 FDA 부국장이신 한국인 안 박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HLB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FDA가 미국의 그 식약처잖아요. 네. 거기서 전직 부국장이셨던 분이 또 생각해서 근데 물론 이분은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옳다, 틀리다 뭐 이거를 빨리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선이가 자꾸 미루는 거 보니까 이 뭔가 HLB가 좀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사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하락세를 찍기도 했었잖아요.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는데 이런 만큼 이 증권 안건 상정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제약업계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HLB는 또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HLB 측은 뭐 되게 당당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됐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난 있고. 다 자료가 있다. 네, 자료가 있고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조사권이 길어지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말을 네. 합니다. 자, HLB가 해당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다소 회복했지만 큰 폭으로 이제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 거는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받쳐주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에서도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 효과를 확인했다고 또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여성 암학회에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괜찮은 효과가 나왔고 지금 뭐 간암, 폐암, 대장암, 위암, 식도암 등에 의해서 난소암에 대해서도 병용 효과가 나타난다, 탁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봐서 HLB가 뭐 무상증자라던가 아니면 난소암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소식이 나오는 만큼 이번 이 증선이 관련된 소식만 좀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HLB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또 공매도일 겁니다. HLB에 대한 공매도가 거의 폭발한 수준이라고요. 네, 대폭발을 대폭발, 했습니다. 네. 네, HLB의 공매도가 네. 대폭발을 아이고. 벙 하고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엄청난가 봐요. 네, HLB의 공매 잔고가 현재 1,132억 원이에요. 네. 네, 1,000억이 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의 공매도가 194건 나타났는데 194억이 아니라 194건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HLB의 공매도 때문에 좀 눌려진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뭐 증선이 이슈는 네. 예전부터 나온 거라서 오히려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증선이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애매하니까 미루는 네, 거겠죠? 이런 네.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약간 눌린 게 공매도가 누르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매도가 HLB가 지난 19일 날 3,212건의 공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1억 4천만 원대인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총 공매 잔고, 공매 쌓여 있는 게 지금 1,100억이 넘어요. 1,13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크게 공매도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뭐 환매수 돼가지고 다시 매수 커버리징으로 나오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가 또 5월에 재개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가지고 5월에 재개되면은 또 다른 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1,100억이 시장 조성자들만 1,100억인 거예요. 근데 시장 조성자들 이 정도인데 공매도 재개되면은 이제 이게 재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개돼서 요정 시장 조성자들은 일부분인데 네. 이것만 해도 1,100억인데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대폭발인데 이게 대폭발이 또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났던 게 만약에 뭐 한라산 폭발이다. 그러면은 5월 이후에 재개되면은 백두산 대폭발, 또 히말라야 산맥 대폭발, 에베레스트 산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뭐 1,100억인데 이게 1조, 2조 될 수 있기 때문에 5월 네. 이후에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5월 이후에는 이제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공매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다고 발표를 좀 했었잖아요. 이제 예전에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 하다가 개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하면은 또 여기서도 공매도량이 늘어나고 해서 HLB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사실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매도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 셀트리온과 HLB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만큼 다시 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예전만큼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한투현에서 한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버스 대절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에 이 광고판을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공매도 반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주식으로 좀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페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등등으로 사람들 좀 모집해서 네. 이럴 때 클라우드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단 지성의 돈을 모아서라도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금융 감독원 앞에 이렇게 쭉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반대 시위하러 한투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가 이제 곧 5월에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요 관심사 많으신 이 HLB라던가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이 공매도의 주요 먹이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HLB 여러분들이 주주들이 살려야겠다. 화나셨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네. 살려야죠. 살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아까 버스를 대절해서 하시는 것도 네. 필요하고 또 저기 국민청원에다가 좀 글도 올리시고 글을 못 올리시겠다 하면 거기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다른 분들이. 맞아요. 거기다가 좋아요라도 눌러주시고 또 그에 더불어서 우리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구독까지요. 네 눌러주시고 왜냐면 이것도 지금 공매도가 반대하는 맞아요. 영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영상도 좋아요 누르시고 거기 국민청원에도 좋아요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찬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종말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5월 되시기 전까지 재빠르게 또 집단 지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HLB가 셀트리온 여러분 주주님들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주주님들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작게 모여서라도 뭐 오픈 채팅창도 만드시고 오프라인 뭐 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혐의도 있지만 공매도 문제가 조금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목소리를 내는 모습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니콜라 테슬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21,890원, 비중 5%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샀는데 반등을 못하네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19,95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콜레라 백신 3상 승인. 콜레라, 네. 콜레라에 대한 이 백신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돼서 이거 네. 상당히 호재예요. 호재라서 3상으로 지금 돼가지고 상당히 좋고 인도 같은 경우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연간 사망자가 3만 명이 이르러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으니까 3%가 사망 치사율이죠. 오, 네. 굉장히 높아요. 네, 꽤 많은 수치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세계보건기구의 WHO 등등에서 이제 네. 콜레라 예방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 이번에 유바이오로직스가 큰 힘을 할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년여의 3상 이후 하반기에 인도 출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좋게 지금 주간기간 선정과 함께 정부 출연금도 받게 됐어요. 정부에서 돈도 받게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 32억 원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필리핀 쪽으로도 뭐 하고 있는데 자사 개발 중인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57만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동부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필리핀 제약사 글로백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가능성,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근데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보네요. 네.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네.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면 되는데 적자 전환해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라서 이런 감안하고 봐야 돼. PBR은 높아요. 네. PBR 높은 거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원래 제약 바이오주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적자 전환해가지고 마이너스 60억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2020년에. 네. 근데 뭐 분기별로는 14억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이제 6월하고 9월에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 2020년은 마이너스로 찍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매출이 뭐 사실 뭐 이 정도는 크지 않죠. 빈약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찍었다가 분기별로 됐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 연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0%,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1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부채 같은 경우 줄어서 요건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게 자본 유보율이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찍었어요. 근데 유보금이 마이너스 찍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이 재무 구조상 좀 약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유바이오로직스가 그
미래 가능성은 좋아요. 그리고 미래 가능성 좋은데 이런 식으로 경영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유보금이 늘어나게 했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고 이 최대 주주를 보셔야 되는데 최대 주주 여기 보시면은 김덕상 씨가 5%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약하고 외국인도 3%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무튼 최대 주요 주주가 좀 약합니다. 네. 약해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책임 소재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호재는 있어요. 호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콜레라 백신 3상 승인 같은 거.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인도 출시예요. 내년 하반기. 내년 네. 하반기. 그러면 1년 넘게 1년 반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해도 판매가 솔직히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 영업 조직이나 아니면 거기서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유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잘해줄지는 사실은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조,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 마케팅 업체가 탄탄하게 영업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믿을만한데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 많은 회사들이 좀 그렇죠. 만들고 네.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했다 해도 코로나 백신 요즘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논란이 휩쓸리고 있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도 저게 아스트라제네카 맞냐, 화이자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란까지. 그래서 뭐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잡겠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뭐 여러분들이 약간 못 믿는 분들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큰 백신이거든요. 백신. 네, 그쵸. 그래도 인정받는 백신이긴 백신이에요. 하죠. 그래도 왜냐면 화이자, 모더나 이후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작은 회사가 백신 만들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부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논란이 휩싸이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7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회복이. 근데 여기 70% 못 미치고 한 50%, 40% 돼버리면은 이게 굳이 이게 만드는 건 좋은데 판매량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다고 해서 지금 너나 이거 아시잖아요. 그 마스크 판매 업체가 예전에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막 줄 이렇게 서가지고 막 30분, 1시간 서가지고 약국에서 맞아요. 네. 사셨던 기억 나시죠? 전 사실 많이 샀어. 아, 그쵸. 네. 그러면 약국에서 막 1시간 기다려서 줄 서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스크 지금은 값이 그러지 않죠. 다 네.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저기 시화공단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알아요? 그때는 그 당시 작년 초창기에는 3월, 네. 4월에는 마스크 공급업체가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가격도 진짜 폭등했었잖아요. 네, 가격 폭등했는데 지금 그거 마스크 가격 폭등이 이게 장사된다. 후발주자들이 마스크 살라고 막 뛰어들었는데 이 공급업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너무 값이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기계 돌리는데 만약 1억 들었어요. 근데 마스크 판매에도 8천만 원 팔았어요. 그럼 2천억 적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공장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 네. 백신 뭐 셀트리온도 만들고 뭐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만들고 화이자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공급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백신 만든다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뭐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뭐 안티팬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네. 차트 보면서 접근하시면요. 네. 일단은 갖고 가시는 분이 호재는 있으니까 네. 한번 반등 나올 때까지 노리세요. 한번 반등 나올 때 노리시고 지금 21,000원에 21,890원에 샀다고 하셨는데 본전 되면 저는 매도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뭐 물타기를 더 하진 마시고 한 21,000원대, 21,000원 중반대 정도 되면은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은 하방도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수익성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방 여기, 그러니까 한 여기 이 정도, 여기 보시면 17,000원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17,000원대를 좀 돌파한다. 하방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불안한 요소들도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 상담해 주신 니콜라 테슬라님께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는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2차 전지주네요. 2차 전지로 네.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2차 네. 전지 주들이 괜찮았어요. 네, 오늘 네, 네, 맞아요. 아까 전에 네. LG화학이 아까 80만 원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조금 빠지긴 네, 했지만, 지금은 네. 좀 빠졌긴 했는데 네. 자,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아까 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괜찮은 맞아요. 상황이고 네. 자, 그런데 삼성 SDI는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번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여파로 가장 수혜가 또 삼성 SDI다. 3사 중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맞아요. SK 이노베이션은 각형을 아예 생산 안 하죠. 네, 파우치만 파우치형만, 생산하죠. 네. 자, 근데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도 생산하는데 최근에 2배나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헝가리에서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2배 증설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형 전지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 이걸 갖고 있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폭스바겐이 각형을 만든다. 각형으로만 하겠다 한 거에 상당히 좀 수혜주가 아닌가. 오히려 좋은 상황. 오히려 좋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헝가리에서 생산 라인을 2배나 증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 여기가 이제 CATL이 유럽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또 삼성 SDI다.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폭스바겐과 아우디, BMW 전기차 생산 물량에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능력 여기에 우려가 좀 과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삼성 SDI가 뭐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중대형 전지 여기로 흑자 전환을 계기로 괜찮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각형에서 다 막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여러 가지 뭐 향상시키도록 5세대 전지도 양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232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지금 상향되는 영업이익도 올라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도 우호적이고 편광 필름, TV 수요 같은 경우도 괜찮은 상황. 삼성 SDI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 63만 원대인데요.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지금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지선 삼아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예상되고 있고 폭스바겐 이슈, 각형 배터리, 뭐 헝가리 2배 증설 이런 것들도 시류의 흐름에 대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뻥 터졌을 때 네. 이거를 우리 망했어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네. 삼성 SDI처럼 정말 잘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위기에 바로 딱 맞서네요. 네, 대응을 그래?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지. 예. 오히려 좋아. 네. 더 생산해 줄게. 2배 생산. 오케이.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아. 유럽 필요 없어. 뭐 그리고 미국으로 테슬라에 올인하자. 네. 테슬라의 원통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대응을 못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문제인 건데 또 제 대응책이 또 합리적이고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원래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서 또 폭스바겐, 테슬라,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또 판로를 뚫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계속 안 되면은 얘네가 지금 돈이 많아요. 이 회사들이 쌓아둔 돈이 많기 때문에 진짜 최악으로 갔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완성차 업체를 인수해 버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네. 각형 배터리나 그 배터리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배터리 업체들은 그냥 완성차 업체들 인수해 가지고 그 현대차나 폭스바겐 인수는 힘들겠죠.
그런 대형사들 말고 중소형사들을 인수해가지고 야 우리가 만든 걸로 완성차 만들어서 우리 배터리 진짜 좋은 배터리로 더 좋은 품질의 완성차를 만들겠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보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 게 회사에 돈이 많으면은 이게 이렇게 팔로가 막혔을 때 팔로가 막히고 마케팅 매출이 떨어질 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냥 방향을 틀면 돼요. 이쪽으로만 가서 여기서 쭉 못 나가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더 잘 풀릴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안 되면은 돈 많으면은 그냥 부동산 사서 임대업만 해도 돈 벌어요. 안 망해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회사들은 진짜 부동산 사서 현대차도 그랬잖아요. 현대차도 그 현대차 그룹이 뭘 샀으면 한국전력 있잖아요. 네. 한국전력 그 코엑스 앞에 있는 코엑스 건물 앞에 있는 거 그거 사가지고 몇 천억에 사가지고 근데 그게 또 값이 올랐대요 최근에. 부동산으로도 현대차가 지금 몇 천억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거 공장이래. 그 건물 사가지고 본사 세웠잖아요 새로. 네. 야 그걸로 부동산으로 몇 천억 벌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기업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그리고 조광피혁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조광피혁은 사실 피혁 만드는 그 섬유 회사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이 남잖아요. 돈으로 투자를 해요 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잘합니다 또. 잘해가지고 지금 뭐 버크셔에도 워렌 버핏 버크셔에도 이런 데도 투자하고 네. 넷마블도 그렇죠. 넷마블 원래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돈이 많으니까 이걸로 지금 BTS, 네. 빅히트 투자하고 뭐 코웨이 웅진그룹에서 웅진코웨이 사가지고 넷마블 코웨이 투자하고 코웨이. 또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빅히트 공모주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이번에. 작년에. 그런 거 투자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 SDI 뭐 LG화학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대기업 걱정은 내 안 하시고 걱정만. 네, 연예인 걱정, 네. 대기업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이분들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네. 여러분 인생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 괜찮다. 지금부터 한 5%씩 모아나가면 적금 들듯이 모아나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폭스바겐발 악재 속에 요즘에 2차 전지주들 잘 가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또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조금은 잘 가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도 등락을 다르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3천선이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 기세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